좀 하나하나 조금 나눠서 소분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대통령 메시지를 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자면 첫 번째 그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나는 단호하게 잘라냈지만 집사람이나 가족은 그렇게 못하는 거 아니냐. 아니 왜 그렇게 예? 그리고 나 몰래 어쨌든 명 씨를 달래고 좋게 선거를 치르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냐. 그게 가족들의 역할이었다. 그리고 아내는 명 씨를 잘 모른다. 잘 모르는데 그렇게 오밤중에 메시지를 주고받고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김은지 기자 어떻게 보셨어요? 소리가 약간 작다라는 리뷰가 있어가지고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제가 더 크게 크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은지 기자님 목소리를 좀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너무 소리가 큰가? 이게 톤 조절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소리가 커야죠. 오디오가 중요하긴 하니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내는 명 씨를 잘 모른다라는 취지의 답을 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의 만남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이게 당장 반박이 되는 게 어제만 해도 명태균 씨가 공개한 김건희 여사와의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게 4월 6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월 3일인가요? 그러니까 4월 달로 되어 있는데요. 명태균 씨가 어제 한판 승부에 나가서 밝힌 바에 따르면 작년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고 나서 국정을 한 다음에도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심지어 그 내용만 보면 김 여사가 먼저 보낸 것이거든요. 도통 모른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아니, 근데 그것도 본인과 관계된 천공을 떠나서 이제는 명태균과 국사를 논의하는 단계로 들어섰다라는 내용에 일관되는 일종의 이제 그거를 정보지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는 어디서 그런 정보지를 받는지 저도 못 받았는데 그 받은 정보지를 이제 명태균 씨한테 토스하는 관계였어요. 아니 근데 그런 그 말 그대로 사설 정보지까지 내용을 전달해주고 거기에 대한 응답까지 듣는다? 그럼 그 전에 어떤 관계라는 것이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명태균 씨가 공적 대화는 공개를 아직 않고 있는데 사적 대화 일부 공개한 것만 보더라도 두 사람의 대화 양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런 신뢰 관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의 얘기라는 것은 자기는 대선 경선 이후에 끊어냈다는 주장인 것이고 그 이후에 김건희 여사가 연락했다는 것 자체는 부인을 못하는데 그 연락했다는 논리를 방어하기 위한 생각으로 내놓은 것이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 페이드아웃을 시키기 위해서 서서히 설득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인데 그러기에는 작년에도 대화를 나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대선 자체가 2022년이었는데 그로부터 1년 동안이라도 계속 설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굉장히 모순점이 많은 것이고 명태균 씨가 제 아무리 좀 과장을 하고 보태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2,000장의 카톡이 있다는 주장을 하게 되면 적어도 200장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럼 일일이 대화들은 그때 건건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200번의 대화를 나눌 만큼 그렇게 배려하고 설득했어야만 되는 관계라는 것은 오히려 그런 설명들이 앞에 어떤 관계였길래 그렇게까지 해야 됐는지를 더 의심의 질을 높이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명태균 씨를 계속 취재하고 명태균 씨 주변을 취재하고 대통령의 워딩과 이런 것들을 맞춰보면 대략 맞는 얘기가 있어요. 어제 대통령 어떤 얘기를 했냐면 대선 전에 명 씨가 만나자마자 김종인 위원장과 손을 잡으라고 조언을 했다. 근데 이 포인트가 무슨 포인트냐면 실제로 그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이 사건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개혁신당 관계자들은.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명태균 씨를 만나서 뭐 오세훈 씨도 이제 서울시장을 만들고 이준석 씨도 당대표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자라는 일종의 김종인 매직 그거 내가 다 한 거다라고 이제 그 명태균 씨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요 포인트는 명 씨와 김종인 위원장 부인하고 있지만 명 씨와 또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명 씨 주변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함께했던 이 관계자는 설명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뭐 이제까지도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중간에서 이제 소개해주는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식의 소문이 있었었는데요. 물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제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태균 씨가 다 허풍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조차도 이 중간에서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명태균 씨를 손잡으라고 했던 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 전 위원장의 좀 더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여기서 뭐 불법적인 행위를 하거나
하거나 이런 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수세적으로 방어할 필요 없이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긴 그러니까 뭐 합니다. 나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의 대응은 온당하지 못하다. 그리고 어른답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본인이 이제 과거에 무슨 역할을 했고 뭐 그런 일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걸 이런 식으로 딱 그 뭐라 손절 이런 방식으로는 끊어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윤 대통령과 김종인 위원장이 멀어지게 된 계기는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윤 대통령한테 당신 3년 정도 하고 임기 단축 개헌으로 가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그런 정치적 조언을 했다는 그래서 이제 갈등이 시작됐다. 뭐 이런 건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는 끊어냈는데 단호하게 잘라냈는데 집사람과 가족 그러니까 명태균 씨와 소통한 사람은 김건희 여사뿐만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가족은 누구예요? 어떤 가족이에요? 참 그 오빠 논란을 다시금 좀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뭐 어떤 상황이어도 적절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라고 하는 비선에 심지어는 그 가족 소위 말하는 외척 세력까지 거기다 끼어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우리 정치가 과거를 후퇴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근데 대통령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아주 좀 상징적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거기에 또 보태면은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이번에 그 명태균 씨나 강혜경 씨의 여러 가지 증언과 공개들을 통해서 놀랐던 부분이 그 영적인 부분에 또 이 대화라는 게 예를 들면은 그 강혜경 씨의 주장이긴 하지만은 명태균 대표가 평소에 김건희 여사와 영적인 대화를 많이 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했다고 하면서 그 장윤 선배가 일찌감치 공개를 했지만은 장님무사, 안진뱅이 주술사 사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뭔가 둘이 간의 호흡 관계 그리고 정치를 하는 관계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명태균 씨가 조언을 했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호응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대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뭔가 명태균 씨와 그 김건희 여사가 정치적인 조언을 나눈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을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한 발 더 나가서는 혹시나 명태균 씨가 이런 관계를 기화로 해서 국사 쉽게 얘기하면 인사에 개입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라는 의혹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많이 놀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이런 거예요. 보수지들도 칼럼으로 참 해괴하다. 뭐 주술사, 무사, 뭐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펄펄 끓는 솥에 누구를 어떻게 와 세상에 이게 정말 무속이 아니면 이런 대화 자체가 사실 범인들은 이런 대화를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뭐 이제 게다가 나머지는 소위 말하는 정말 뭐 좋게 봐줘서 가십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여사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에 명태균 씨가 동선을 수정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스캔들로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더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이에 대해서는 정말 끊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앙코르와트 이제 순방에 있어서는 거길 못 가겠다라고 한다던가 혹은 엘리자베스 이제 조문에 있어서도 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가지 말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진짜라고 한다면 힘이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2024년에 우리가 심지어는 윤석열 정부가 강조했던 심리적 G8 아닙니까?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국정에 심지어는 외국 방문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대통령 순방 일정에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되고 심지어는 무언가를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정말 부끄러운 그리고 사실관계 여부는 좀 더 네. 깊이 따져봐야겠지만은 2021년 6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유력 대권 주자였을 때 대변인을 맡으셨던 이동훈 전 논설위원 같은 경우에도 강혜경 씨가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명태균한테 그렇게 들었다고 하면서 그 두 사람 사이에 기운이 이제 맞지 않는다는 취지에 부딪힐 거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인사적으로 정리를 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입니다만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정말로 약간 섬뜩하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뭐 들으시는데 불편함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마이크 소리가 뭐 제각각이다. 어떨 때 또 너무 크다고 하시고. 크다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좀 제대로 잘 맞춰서 방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는 도무지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수준의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다 뜯어서 기자들이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대통령이 이제 사실상 명태균 씨와의 관계를 몇 달 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이제는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솔직한 심경인 것 같아요. 이걸 다 어처구니 없는 의혹으로 퉁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의혹에 대해서 대응을 제대로 하고 싶어도 대통령실이 계속 싸우는 게 맞느냐. 그리고 말 안 되는 공격을 하면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공격을 해야지.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지금 이제 여권 관계자들이 가지는 가장 곤혹스러운 게 뭐냐면 방어를 하고 싶어도 알고 있는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뭘 알아야지 방어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뭐 오늘 이런 식으로 방어했는데 내일 또 다른 증거가 나와가지고 어제 했던 방어들이 오히려 의혹을 더 키우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들 때문에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좀 공유해주고 무엇에 대해서 기조를 정하고 방향을 잡아서 우리가 이렇게 대응하자라고 해야 되는 것인데 아예 입 다물고 있다가 어떨 때는 안 해준다라고 뭐라고 하니까 굉장히 지금 이 안에서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반응들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참 이제 답답한 노릇은 대통령의 불분명한 태도,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던 과거의 정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드러나면서 이게 뭐 지금 그 수습 불가적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어제 각자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각자 행보를 했는데 이렇게 이분들이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거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중앙일보 일면 머릿기사 제목이 뭐냐면 용사는 대화를 각색하지 말고 예스냐 노냐 이걸 답해라. 이게 일종의 한동훈의 요구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리고 어제 또 대통령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대표한테. 나와 오랫동안 같이 일했지만 나와 내 가족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내가 편하게 빠져나오려고 한 적이 있어? 이걸 그러면서 이제 최은순 여사가 저 감옥 갔다 그런 사무처를 얘기했다는 건데. 그거는 법원이 처리한 내용인데 마치 본인이 이제 어떤 결단을 해가지고는 장모를 범죄를 이렇게 감싸주지 않았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못한 현실 인식에 불과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디 딴 나라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제 사실은 이제 여전히 반환점을 돌지 않았고 11월 10일이 돼야 반환점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이 시퍼렇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제 번개 만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친한계가 긴급하게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의원 수만 21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원외 인사까지 22명이라는 건데 그 정도 세과시를 한 것이고 그날 조경태 의원이 아마도 이제 나와가지고 기자들하고 문답을 한 것 같은데 결국은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그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서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여당이 대통령실을 상대로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도로 친한계가 정당이라는 것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대통령실을 바라봤을 때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대응이 잘못됐다고 느끼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이런 얘기도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가 푸대접을 받았으니까 우리라도 대접을 하려고 이렇게 만찬을 했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정부와 여당 사이 스파크라는 것이 더 이상 수습하기 어려운 불꽃으로 진화하고 있다. 결국은 큰 화재가 날지도 모르겠다. 이런 국면으로 향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